부동산 공법 시간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많죠? 아예 처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더 이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입문 강의 첫날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뭘 공부할 것인지 좀 간단하게 이제 저번에 했기 때문에 11월에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 이제 교과서 진도도 좀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공법입니다. 민법은 민법이 하나 있고 중개사법도 중개사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부동산 공법은요, 부동산 공법에는 법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인 그런 규제와 관련된 법,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6가지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미리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여러분 토지 있으면 제일 그 토지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건물, 건축물, 건축하고 싶겠죠? 요즘 젊은 어린애들 꿈이 건물주가 꿈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일단 이제 건축물, 건축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규제하는 것 관련되는데, 근데 건축물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택을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뭐 상가를 공동주택도 할 수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폐기물 소각 시설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주택단지가 모여 있는데 여기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규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이런 각각의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고 있는 것, 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을 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용도 지역, 이걸 지정을 해서 이에 맞게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용도 지역도 정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토지가 있으면 또 어딘가에 뭐 공원을 조성한다라든가, 공원 조성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도로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요.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시설,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이러고요. 기반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제 건축물을 건축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 용도 지역 중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 하는 게 있는데, 여기 허용되는 것은 이런 게 더 가능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노유자 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어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게 뭐 웬일인지 몰라도 막 교육시설이 설치가 돼서 자유형 사립도 없어진다, 지금 자사고. 뭐 자사고가 이게 많이 설립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일종생, 뭐 제과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애들이 여기가 놀러 가서 맨날 미팅만 하고 공부를 안 해서 이걸 못하게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없지만 그냥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걸 금지하고 싶다 이럴 때 거기만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교육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여기가 종전의 시가지였습니다. 시가지인데 인구가 집중하면서 새로운 시가지를 설치할 필요가 생겼어요.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거,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거. 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고, 도시개발. 그리고 여기에 과거에 시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낡아서 새롭게 고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 정비.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러고, 이건 정비 사업이다 이러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오늘 처음에 공부한 부동산 공법 중에서 국토계획법 공부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너무 길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이렇게 이제 우리 공식 법체에서 줄여놨어요.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이 안에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국토계획법의 한 아류이긴 하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얘는 법에 우리 공부하는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법, 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시정비법 하는 게 있고, 여기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법 적용되고, 또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이제 주택법 있고, 또 이런 곳에 만약에 농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도 규제, 농지법 이렇게 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부터. 그러니까 법이 몇 개요? 6개. 12문제가 나오고 6문제, 6문제, 7문제, 7문제, 2문제에서 40문제가 나와요 이제. 근데 이게 법률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국토계획법 법률만이 아니고 대통령령, 심지어 국토교통부령, 부령,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이런 부령까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법령이다 이렇게 말해서 시험에서 항상 물어볼 때는 제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물어요. 그냥 법률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명령도 물어보기 때문에 법령상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다 해봤습니다. 조문이 몇 개인가? 8,300개가 넘어요. 조문하기가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민법 공부, 여러분 참 수업 오늘 처음 듣는 분, 공법이 처음이죠? 그죠? 쫙 들으시면 되죠. 민법 조문, 민법 어렵죠. 판례도 있고 하니까. 또 이해를 깊이 해야 되니까 좀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되면 공법은요, 조문이 막 10배, 20배씩 돼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양이 많아서 시험에 나오는 걸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면은, 물론 여러분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하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해라 이겁니다. 그동안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고,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난이도, 어려운 것 정도, 난도는 역시 쉬운 게 있고, 중간 정도가 있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게 있겠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있어요. 뭐, 한 1년, 2년에 나오는 거, 3년에서 5년 정도 걸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6년 이상, 뭐 3년, 4년, 5년 정도도 조금 난이도, 중요도가 떨어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상 되는 거. 제가 이걸 이제 분석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잘. 그러면서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아주 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고 아주 어려운 게 있어요. 공부 안 하죠. 근데 중요도가 아주 높은데 쉬운 것은 당연히 공부해야 될 것이고, 중요도가 높은데 해마다 거의 나와요. 그런데 꽤 까다로워요. 공부해야 돼요. 이거 해마다 나오거나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아주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른 거 일반적인 것은 이거 안 해도 될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만약에 수업 공부라고 한다면은. 그 중요도가 정관 정도 3년 4년에 걸쳐 나올 수 있는데 쉽다.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중간 정도 된다. 공부해야 돼요. 너무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게 일단 분석해서 빼내는 게 저의 의무고, 이걸 빼내는 거 여러분이 할 수는 없죠.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너무 어렵다고 했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 쉽게 접근을 시켜주는가 하는 것도 내 역량이고 내 의무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는 너무 어렵지만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쉬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렵게 강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이면은, 그리고 왜 하한선을 열어놔냐면 새로운 문제들 막 나요. 또 기존에 있는 문제만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있어요.
83개 종목만 되더라도 그걸 다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정도 않고. 그래서, 근데 이것은 뭐 오다 이제 듣고서 이해하는 것이고, 기본 이려놓아서 이걸 특별히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필기하고 있으면 얘하고 구별이 안 돼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과 쉬운 것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이 평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보면은 엉덩이 싸움이다. 노력만이 살 길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그냥 공부한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딱 체크해서 그 사람 합격시켜줘야 되지. 왜 그렇잖아요. 결과는 안 그렇잖아요. 요령 있게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필기하지 말고 열심히 청각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출석하셔야 되고요. 현장에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에서 인터넷 강의 그 동영상으로 보시는 것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학원에 나와서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필기하지 말고 이제 필기는 한 3월 달쯤에 할 자격이 좀 생겨요. 11월부터 강의 들은 사람들. 만약에 제가 비유하자면 애들 한 5살 먹은 애한테 좀 세상에서 귀중한 걸 좀 가져와 봐라. 그러면 돌멩이, 이제 죽은 장수풍뎅이 뭐 이런 것도 막 가져올 거예요. 소중하죠, 굉장히. 근데 사회생활에서 소중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살 제가 비유했는데 필기하라 그러면은 막 필기해요. 거기는 지금 말하면 뭐 돌멩이라든가 하는 사회생활, 시험에는 부적합한 것들도 있어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평가하는 것이 이제 5월 달이나 돼야 자격이 생기는 거고. 3월 달쯤 돼야 생기는 거고, 지금 강의 듣기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5월 달쯤 생기는 거고. 그리고 필기가 다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유학집에. 그걸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책에 없는 암기하는 힌트를 드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가필 살짝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하려고 가져오시죠. 필기도구. 한번 봐보세요. 뭐 가져왔나, 자기가. 지금 보시라고요. 마지막이니까 인사하라고, 이제. 작별 인사. 지금 여기 색연필을 가져왔는데 색연필을 제가 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 드리면은 그 색연필로 줄 그으면 돼요. 내가 강조하는 것들. 칠판에서 하는 거 쓰지 말고 열심히 듣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교재를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한 번 보고 판사하고 교재 또 보고 뭐 한 3번 정도 봐요, 이제. 그럴 때 마지막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아니면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거, 그거 보면 주변에 뭐가 떠오르는 거, 그런 걸 내가 체크를 해줄 거예요. 거기만 딱 줄 그으면 돼. 다 긋지 말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되면 지우개로 지워도 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단어도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또 긋고, 그렇게 하면은 색연필로 그으면 보기가 그렇게 싫지 않은데 볼펜으로 그으면은 이제 보기가 싫어가지고 한 번 또 그린 거를 못 지우잖아요. 그래서 전용록 옛날에 그런 노래도 했어요. 뭘 연필로 쓰라고. 지울 수 있도록. 그래서 색연필 가지고 좀 연습하시면은 나중에 유학집이라든가 다른 책들도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 생길 겁니다. 중간에 이제 어떻게 교재를 정리하는가 이런 것도 틈틈이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다 하진 못하고 열심히 들어야 하는데, 집에서 들으시면은 좀 아무래도 게을러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들어도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이제.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까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종아리 안 맞고 숙제를 다 해갖고 예습 복습을 그래 어느 정도는 했다. 공부도 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해야 돼요, 혼자. 자기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숙제를 잘 안 해서 좀 많이 손바닥 많이 맞아봤다. 이런 사람도 학원에 나가야 돼요. 좀 강제를 해야 돼요. 안 고쳐지거든요. 그냥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안 고쳐. 그래서 학원에 나와서 이제 하시면은 강제를 좀 하셔야 돼요. 새해 들었으니까 딱 결심하고 나와서 무조건 공부하겠다 하고. 근데 불가피하게 집에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꼭 나와야 돼요.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양을 암기할 수는 없어요, 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꾸 들으라고 한 이유는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해를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복습이 되는 거고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숫자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근데 5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암기지 뭐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이것도 이제 많은 것을 제가 힌트를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아예 내가 여기에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강의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렵게 이해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써요? 포기 이제 버려야 돼 이제. 그리고 이거 하면 돼요 이제. 이거 합격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새롭게 나오는 문제라든가 이게 다 교재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자세히 소개가 돼요 이제. 근데 저는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얘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단발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분석에 따라서 제가 분석해서.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나왔던 것들 별로 안 할 거예요 이제. 근데 물론 계속 반복될 가능성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 할 거예요. 버릴 겁니다. 그걸 버리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것만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합격하는데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뭐. 공법 때문에 합격 못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겁니다. 이제 어쨌든 공법을 극복해야 되는데 공법이 뭐 그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공법을 여러분들 5월달에 가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전략 과목을 삼으실 거예요. 이제 공법을 한 80점 맞아가지고 합격을 하겠다. 근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건 점수가 잘 이렇게 나오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60점 70점은 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들으시면 결석 안 하고 요것만 잘하시면 요것도 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수업반에게는 1월부터 복습하라고 그러고요 열심히. 그리고 주간반에는 3월부터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열심히 복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3월부터 해도 돼요 충분히. 낮에 공부할 시간 없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 이거 열심히 출석해서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약 예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 있으면 예습은 뭐 책을 읽기보다 아마 입문반 강의를 해당 파트에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빨리 배속을 해서 빨리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 좀 도움 될 수 있겠죠. 이제.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다 그러면 이제 입문반 그 강의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꼭 좀 해주시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이거 하셔야 돼 이걸 해야 내 거가 되거든요. 이 하는 게 수업할 때 들은 거하고 다시 듣는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곱씹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연 설명 하나 좀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이렇게 법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만들어요. 국가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지자체 있습니다.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도, 시도가 있고, 시군이 있습니다. 네, 시도는요,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그리고 도가 있는데 새로 생긴 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성이 떨어져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올 때마다 제가 특광별별 이렇게 읽을 겁니다. 특광별별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줄여서 뭐라고요? 시도. 그러고 여기는 당연히 시도지사가 있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가 있죠. 광역시에는 인천, 옹진군 같은 거 있는데 중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세종특별자치도나 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여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하는 것들은 여기는 자치시가 아니고 그냥 행정시예요. 임명직이에요. 선출직이 아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 밑에 시군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별별 이 시도지사가 하는 일이 있고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이 있는데 시장, 군수가 하는 일도 이 사람들이 해요. 이 밑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중요도는 떨어진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법에 가면 건축 허가를 누가 하는가?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나 세종시는 누가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해요.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 하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제 도 밑에 시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것,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하는 것들을 각각 도시군별로 자율 재량권을 맡기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시군별로 맡기고 있는데 도시군은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별도가 동급이지만 얘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전날 도시군 계획 공부를 합니다. 뭘 공부해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을 공부하는데 도시군은 도는 도시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남양주시 하면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너무나 넓어요, 범위가. 그래서 도는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특별시와 도는 동급이지만 어떤 도시군 계획을 세울 때는 도는 대상이 아니고 물론 도종합계획은 다른 법에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이 없고. 그리고 시, 군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의 단위는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에요. 구 아니에요. 특별시, 광역시. 구와 시, 군이 동급이지만 얘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너무 좁아요. 계획을 세우기에. 그래서 누가 대상이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제 특별시장과 시장 군수는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는 대통령이 모든 최종적인 권한자이지만 우리는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국토계획법이니까 토지와 관련된 거 어디요? 국토교통부. 그리고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겠죠? 근데 너무 길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위계질서가 구조가요. 자,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국토계획법의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지사 밑에 여기 이제 시장군수. 이들이 만약에 서로 갈등이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도지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들 간에 갈등이 있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주고, 이렇게 항상 이 구조는 뭐 국토계획법에서 어디 나오더라도 거의 유사한 그런 성격,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국장 밑에 시도지사, 도지사 밑에 시장군수 이렇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구청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다. 이제 도시화법이라든가 이제 뭐 정비법, 건축법 이런 데 주택법 같은 데 나오게 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마지막에 한 번 나오는데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고 기본 단위가 누구요? 시군까지입니다. 시군까지. 그건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국가에서 법령을 만든다 그랬고 이 지자체가 만드는 법규범이 조례죠. 조례. 그래서 법령에서 이렇게 위임하면 조례가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는 시험에서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얘는 무슨 기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다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등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단독주택이 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에다가 꽉 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너무 답답하죠. 불이 나면 옆집으로 바로 붙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건축물을 이 대지의 일정 부분만큼만 건축해라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을 건폐율을 정한다 그래요. 건폐율. 뭐라고 했어요? 건폐율. 그리고 또 이제 이 각 층을 또 건폐율 정한다고 해서 각 층을 무제한 쌓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이 용적률. 용적률.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만 돼요. 4층 이하. 4층 이하만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 된다 그랬는데 공동주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파트. 아파트는 건축법에서 공부하겠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가 돼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4층 이하만 된다 그러면은 공동주택 중에서 무엇은 안 되겠어요? 아파트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뭐예요? 용도 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 있으면 거기 용도 지역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용도 지역의 용법에 맞게 이제 규제하는 거고. 자, 그래요. 이건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다 그러고요. 용도. 그리고 건폐율도 제한하고, 용적률도 제한하고, 높이도 제한하고, 기타 토지의 뭐 이용 정도 같은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 토지는 용, 건, 용, 이 규제합니다. 높이니까 높이. 그래서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거. 건폐, 용적률, 높이, 용, 건, 용이 이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이제.
아까 여기 보면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죠, 여기다가. 정했죠?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다른 쓰임새를 정하기 위해서 정했죠. 아까 학교 옆에 제과점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금지하려고 정했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여기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 또 규제를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용, 가장 출발은 뭐예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건 이제 공부하면서 저절로 머릿속에 이제 들어올 겁니다. 자리를 잡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서 순서로 할 거고, 이거를 이제 한 3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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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근데 여기 건축법에서 한 1.5회 할 거고, 이게 0.5회 정도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마 8회, 아니면 9회,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이제 8주만 나온다 그러면은, 1, 2월에 8주만 나오면 얘를 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9주 나올 때 하고, 9주가 안 나와도 3, 4월에 할 겁니다, 이제. 8주가 나오더라도. 조금 수업을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조금 초과해서라도 이제 해야 돼요. 3월에는 1, 2월에 9주가 나오면 하는데 8주만 나오면 요건 안 하고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 구조 처음 공부하는 사람 맨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 그 밑에 시도의사, 그리고 시장, 군수 그렇게. 도시구는 어디까지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이게 뭐다? 도시군이다. 도시군. 이 군 붙은 건 여기 얘 때문에 붙은 거예요. 도시군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조례는 뭐 나중에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공부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는 것을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다는 거는요, 먼저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도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가서 여기에 도로 설치하기에 적합한 그런 상태인가, 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한 조사를 하는 것을 기초조사를 한다 그래요. 기초조사 하고요. 기초조사 할 때는요,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환경성 검토, 이런 거 하겠죠? 현대국가는 이제 환경을 중시하니까. 그리고 도로 설치했는데 집안이 막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재해 취약성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지. 이런 것들 이제 통해서 기초. 이거 말고도 필요한 것들 이제 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도 드려야 돼요. 의견 청취. 의견은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 의견 드려야 되잖아요. 노선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의견 드려야 되겠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요. 근데 지방의회 의견은 이제 세모인데, 이런 공원 설치한다, 도로 설치한다, 도로 중에서, 공원 중에 작은 거, 어린이 공원, 이런 지방의회 의견 안 들어요. 도로도 조금 작은 도로 안 들어요. 주 간선도로 이거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입안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입안한다, 입안. 그 입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라는 거예요. 도지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본칙이. 이것들이 이제 입안권자. 그럼 입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여기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결정했죠. 결정을 하면 고시해야 돼요. 그리고 관련서로 비춰서 열람을 시켜야 됩니다. 고시라는 것은 이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알려주는 게 고시고, 이 도로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자세히 문서로 밝혀주는 게 열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 이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거 뭐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내가 그림 그렸죠?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 이 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이고 종점은 어디인데 어디를 거쳐가고 그리고 돌의 폭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밝혀주는 것을 지형도면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지형도면. 이 지형도면까지 고시를 하면 이제 절차가 이제 끝난 거지. 그러니까 지형도면 고시에서 이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 이 도시군 관리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래요. 언제 효력 발생해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 이걸 그림을 안 그려주고 서류만 비치하게 되면 도로가 어디까지 설치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효력 발생해요? 지형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 의미는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 내가 여기 건축물 건축할게요. 허가 신청하면 허가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앞으로 도로가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부터 그래요? 지형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효력 발생은 여기서, 만약에 이게 1월 3일이고, 이게 1월 4일이다. 그럼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요? 1월 4일. 이제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으로 썼을 때 여러분들 의미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듣는 거고, 들을 때,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5월에 요약집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약집을 여러분들 읽어보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알면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근데 필기하는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외워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요약집을 펼쳐놓고 풀었어요. 그때 70점 맞았어요. 그럼 됐어요. 합격. 굉장히 좋은 점수 합격. 이거 보고. 이거 안 보고 말고 그냥 7점 아니고 이거 보고. 안 보고 7점 맞으면 안 돼. 이거 읽어보고 맞은 사람만. 이걸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도시관이 1월 3일 아니고 언제요? 1월 4일 뭐 한 날? 지형도면 고시 한 날. 이렇게 해서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누가 입안한다고 했어요? 그 자치단체장, 도시군의 관할구역장이 입안하는 겁니다. 입안. 여기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공부를 하겠고. 자. 이러한 것들, 다시 보면, 용도 지역을 정한다.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뭐에 속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정하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돼요. 이걸 지정을 했어요. 변경할 때 뭘로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변경해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변경하는 것도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겠다고 가족 회의를 했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밥은 못 해주니까 큰 딸이 밥하고 큰 아들이 청소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내가 공부하니까 너무 시시해. 중개사 시험. 법무사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1년 만에 합격하는데 2년 만에 계획을 세서 법무사 시험 공부하겠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이 변경될 때는 가족 회의 또 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지정할 때 관리계획 있어요.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일종 있으면 2종도 있겠네요. 뭔지 몰라도. 그죠?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 절차 밟아야 돼요. 기초조사, 의견 청취, 위반, 협의 심의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뒤에 변경한다는 말 붙어있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할 때 이 절차 밟아야 되죠. 밟아야 돼요. 이거 변경할 때 이 절차 밟아요, 안 밟아요? 밟아야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해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것, 변경하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두 개는 양이 많아서 얘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 얘는 새로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다시 공부한다는 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 이렇게 이러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또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그 도시의 발전 방향을 장기적으로 미리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도로 하나 개설할 때도 기초사를 하는데 이제 그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때 당연히 기초사 하겠죠. 의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의견 청취. 도로 하나 개설할 때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발전 방향, 정책을 설정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러면 전문가도 초빙해서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걸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래요. 여기는 공청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공청회를 꼭 해야 돼요. 또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2반 하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끝난 게 아니죠. 여기까지는 지자체에서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그런데 이게 여기 이제 지자체에서 이러한 결정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라는 거거든요. 기본계획도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되고 또 도시의원회 심의 거쳐야 돼. 얘가 얘보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할 때도 이 절차 거쳐야 되면 더 중요한 거 할 때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되면 당연히 이것도 공고하고 관련서를 비춰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죠. 여기는 지정되면 고시는 안 합니다. 이거는. 네, 이 수립을요, 누가 하는가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여기에 쓸까? 특별시장,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기초의사, 의견청취, 입안, 협의, 심의 이것을 이 사람이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수립해서 공고하게 되는데 네, 시장 군수는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기초의사, 의견청취, 입안까지만 하면 여기까지만 시장 군수가 하고 그리고 협의 심의를 도지사가 해요. 그리고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동급이 아니지만 얘가 이런 토지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유를 물리적인 구조에서 찾았죠. 아까 넓어서 그렇다고 했죠. 근데 도지사 밑에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요. 수립하려면. 그래서 협의 심의를 이제 도지사가 해서 승인해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요 자기가 이걸 다 해서 결정해요.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도시군 계획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아까 본 것처럼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 군 단위로 수립한다는 것. 그죠? 근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통제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통제를 하죠. 그래서 도지사가 이렇게 승인을 해야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보면 이 절차, 이 기본적인 얼개를 좀 알아야지 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계획, 각종 토지계획 수립할 때 가장 기초가 뭐예요? 기본이 출발, 기초사.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을 뭐 시험에서 틀리긴 안 돼요.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견 들어야 되는데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에서는 뭘 개최해야 돼요? 공청회, 지방계획이 들어야 된다는 거 틀리게 안 내고요. 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거쳐야 되죠. 이거 변경할 때 공청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된다. 좀 전에 한번 했었죠. 그리고 자, 입안을 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계획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특별시장은 이 절차를 자기가 다 하지만 남양주시장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의사나 의견 청취를 통해서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는 건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하죠? 최종 결정하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제 그 서류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송부를 하겠죠. 도지사에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승인 좀 해주세요. 그럼 도지사가 검토하고 그게 마땅하다 하면 관계행정기관 협의,
그리고 도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려드리겠죠? 송부를 해줘요. 그럼 시장군수가 이제 자기 자치단체에서 공고하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앞으로 이제 송부, 통보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럼 무시하시고, 제가 이제 강의 과정상 어쩔 수 없이 이거 말하는데 이거 무시하고요.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기억할 걸 정확히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흘리고 해야 됩니다. 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입안을 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렇습니다. 자, 입안을 하려면 뭐 해야 되죠? 기초의사, 또 의견 정치. 입안을 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도로 여기다 놓을게요 하려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그리고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이거를 다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근데 시장, 군수는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해요? 여기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결정한다. 도지사가 협의 심의해서 결정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시장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있어요. 50만 이상인 시, 대도시. 대도시 시장은 자기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누가요? 대도시장.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기획은 누가 결정하는가 보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하지만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받았죠? 다 승인받아야 돼요. 근데 그 대도시장은 도지사에게 뭐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그만이에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은 무시하고 도지사 줄여서 뭐라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누구까지? 대도시장. 그래서 도시군관리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자,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입안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입안을 할 때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이 사람들이 입안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도시군계획 앞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자, 광역하면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할 때는 인천광역시 하는 광역시 말고는 광역하는 말 나오면 둘 이상의 도시군이 결합됐다 생각하면 돼요. 광역하면 광역도시 했으니까 둘 이상의 도시군이 결합된 계획이죠. 여기는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군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계획, 또 하나는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굴 대상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이 기본. 그런데 이거 둘 이상을 결합하면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을 결합하는 것도 이렇게 큰 단위를 결합하는 게 있고 작은 단위를 결합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큰 거를 결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줘야 되고 이 작은 걸 결합하는 것은 누가 하면 되겠어요? 이제 도지사가 해주면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둘 이상의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시군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주의할 게 경기도와 강원도를 결합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둘 이상의 시도. 서울과 경기도를 결합했다. 둘 이상의 시도. 자, 여기에 있는 시군, 강원도에 있는 시군을 결합했다. 둘 이상의 시군이죠?
근데 강원도에 있는 시군과 경기도에 있는 시군을 결합하면 이건 이제 둘 이상의 시군이 아니고 둘 이상의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은 법에는 없습니다. 둘 이상의 시군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광역계획권이 어디 안에 있을 때? 같은 도 안에 있을 때. 같은 도 안에 있을 때. 그때 누가 정하면 돼요? 도지사, 강원도지사가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얘하고 얘를 결합하면 도가 뭔가 다른 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둘이 다 시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가평은 강원도하고 붙어 있나요? 가평이? 붙어 있어요? 강원도와 가평하고 홍천하고 붙어 있나요? 혹시? 어디랑 붙어 있어요? 어디? 춘천? 응. 그래서 만약 가평과 춘천을 결합했다. 그럼 둘이 다 시군이 아니고 둘이 다 시도가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럼 이제 춘천과 뭐 원주를 결합했다. 그러면 뭐예요? 둘이 다 시군인데 이렇게 이걸 원래 법에서는 광역계획권 이게 두 개 붙였으니까 광역계획권이죠. 두 개 붙이면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 내에 있을 때.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것은 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춘천과 가평이 아니고 춘천과 원주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둘이 다 시군이라고. 시험에서 뭐라고 나와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때. 이렇게 나중에 이걸 바꿔주면 돼요. 도를 벗어나게 되면 둘이 다 같은 도가 아닐 때는 이제 둘이 다 시군이 아니고 둘이 다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걸 누가 지정하는가 보고 10분 쉬었다가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 둘 이상의 시도, 이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워라 하려면 이거보다 더 상급자가 해야 돼요. 시도사 위에 누가 있었어요? 국장이 있었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자, 같은 도의 관할구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대해서는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돼요? 도지사. 이렇게.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까지만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도는 국장 지정.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 물론 이건 같은 도 안에 있는 거예요. 둘 이상의 시군은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 지정.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거부터 해서 조금 이따 좀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칠판은 놔두고요.